저한테 이거 아마 다들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게 면역일 겁니다. 그런데 이 면역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요. 근데 이 물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게 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물에 미쳐가지고 평생 물만 연구해온 진행워터웨이의 심학섭 대표를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우선 물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? 물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네. 우리 생명을 탄생시키기도 하고 또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인체의 건강을 유지해주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런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. 특히나 물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이온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시켜주는 기능도 있지만 우리 몸에 또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빼주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물에는 꼭 미네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미네랄이 없으면은 이 생명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. 그래서 미네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에요. 그러면 삼투압 정수기가 한때 유행을 했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삼투압 정수기는 미네랄이나 이게 전혀 없는 순수한 H2O로 하는데 몸에 안 좋겠네요. 예. 우리 몸 역시도 많은 이온들로 구성되어 있고 네. 물이 계속적인 이온을 공급함으로써 계속적인 반응을 일으켜주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미네랄을 빼버리면 이온들이 없어버리면 우리 몸이 제대로 활성화가 안 일어납니다. 그래서 네. 좋지 않습니다.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물 연구를 시작을 하신 겁니까? 예. 제가 이제 물 연구하게 된 계기는 제가 독일에 유학 시절에 이제 부식 쪽을 제가 많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. 부식의 본질을 보게 되면은 물의 특성을 알아야지 가능합니다. 그래서 물에서 부식이 일어나는데 특히나 뭐 철 이온하고 물하고 산소가 만나면 산화가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녹이 쓰는 거죠. 이게 이제 적수가 일어나고 네. 이렇게 되는데 그 산소가 안 만나게 하면 부식이 안 일어나거든요. 네. 예를 들어서 또한 스케일 같은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주 획기적인 그런 그 부식이 생성되지 않는 그런 약품을 쓰지 않으면서 부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걸 독일에서 개발하게 되었고요. 그때부터 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. 그 원리가 뭡니까? 물은 그 1.1V 이내에서 많은 그 반응을 일으켜줘야 됩니다. 그래서 항도하고 아연의 이중 금속을 이용해서 갈바닉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그 전이차를 이용한 네. 그 전자와 아연 이온을 이용해서 부식이 생성되지 않게 하고 또 누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 세균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은 결국 그 아연 이온을 이용을 해서 녹을 갖다가 방지하고 녹을 덮어 씌우고 예. 뭐 이런 것 같은데 맞는 겁니까? 예, 맞습니다. 그래 철이 산화되면은 철이 이제 자꾸 산화되고 자꾸 증폭이 되고 나중에 녹물이 나오게 됩니다. 네. 근데 그 산화된 철을 한 번 더 산화를 시켜서 마그네타이트라는 물질로 바꿔줘 버립니다. 마그네타이트라 그러면 왜 총열안 맞습니다. 잘 아십니다. 네. 이게 총열이 시커먼 게 이게 마그네타이트입니다. 네. 그걸로 바뀌어지면 배관 수명이 뭐 30년, 40년이 아니고 뭐 100년 이상도 쓸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바뀌게 됩니다. 아 그러면 네. 그 제품을 독일에서 처음 개발을 하셨고 처음 개발해서 지금 국내는 뭐 청와대부터 비롯해서 전국 상수도라든가 그다음에 각 그 기관들 그다음에 그 아파트 이런데 한 30여만 곳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미 녹이 슬어서 네. 배관에 구멍이 뚫린 경우에도 이게 좀 잡아줄 수 있나요? 이게 이제 뚫려져서 물이 새어버리면은 네. 그거는 이제 부분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누수가 한 99%가 진행된 것은 네. 그 마그네타이트로 바뀌어지면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스케일을 없애는, 녹을 없애는 그런 제품을 개발을 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이 녹 문제를 해결한 데가 있습니까? 둔촌 중 아파트 한 6,000세대 정도면 네. 대단지 아파트인데 한 27년 쓰다 보니까요 녹물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고 누수가 몇백 군데가 일어났었습니다. 배관계 최하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한 10년 정도 남았는데 10년을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개최하려면 한 240억이 들어가는데 네. 저희가 부분 개최하고 10억도 안 들어가고 해결을 다 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. 아 그러면 녹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? 녹 문제도 해결되고 누수 문제도 해결됐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배관이 좋아지면 네. 받는 물이 오염되지 않고 집에 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근데 그건 말고 예. 정말 몸에 좋은 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?
정말 몸에 좋은 물은 우리 몸은 구성도가요. 항상 그 이온들이 많아야 되는 미네랄이 있고 적어야 되는 미네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. 물 역시도 많아야 되는 미네랄, 적어야 되는 미네랄을 고르게 잘 갖춰져 있는 물이 아주 좋은 물이거든요. 네. 또 우리 몸은 그 pH가 7.4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pH 7.4인데 약활해성이죠. pH 7이 중성이죠. 7이 중성이고 네. 7 이하가 되면은 산성이죠. 산성이 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미네랄이 들어있고 이 음이온이 있으면은 예. 자연스럽게 pH 농도가 약알칼리성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? 맞습니다. 예. 이게 미네랄이 없을 때는 이게 이제 산성으로 가버립니다. 네. 예를 들자면 우리 빗물 같은 게 이제 pH가 5.7입니다. 네. 아주 강한 산성입니다. 네. 미네랄이 전혀 없거든요. 이게 땅 속에 스며들어서 미네랄을 받아버리면은 네. 이게 pH가 이제 7.4에 가깝게 이제 가게 됩니다. 아 그러니까 pH 7.4가 몸에 가장 좋은 물이다. 가장 이상적인. 예. 네. 그래서 이 좋은 물을 찾는다고 약수를 연구를 하셨다 그러던데 예, 그렇습니다. 어떤 약수들을 찾아보셨습니까?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좋은 물을 왜 이렇게 못 살려 먹을까 이렇게 보고 또 왜 물에 대해서 인식도가 이렇게 낮을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물 하나 이런 게 갖춰져 있지 않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예, 네. 이렇게 물에 대한 어릴 때부터 상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 수밖에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좀 과학화해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한 1000여 개 이상 유명 약수들이 있는데 네.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한 30개를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제 골라서 30개 약수들을 이제 분석을 했고요. 약수만큼 이렇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임상이 잘 돼 있는 게 없거든요. 그렇죠. 그걸 과학화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가장 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겠다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 그 좋은 약수를 말하자면 그게 어떤 자연 환경이나 뭐 그런 걸로 해서 이루어지는 걸 텐데 예. 이걸 과학적으로 그 좋은 물을 구현할 수 있나요? 그럼요. 물에 있는 다양한 성분들은 과학적으로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. 네, 그렇죠. 예, 그래서 그 약수마다의 그 특성이 있고 그 약수에 들어있는 희귀 원소라든가 미네랄 양이라든가 pH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 물이 얼마만큼 구조를 잘 가지고 있느냐 이런 행태들을 분석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간마다 이 약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예. 텐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? 참 국민들이 가장 가까이 하는 게 수돗물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럼 우리가 수돗물의 본질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. 네. 특히 서울 경기도 쪽에는 우리가 팔당 한강물을 먹고 있는데 근데 이 물이 어디서 온 거냐? 네. 그래서 이 물의 그 한강의 발암지라든가 이제 또 이 물이 어느 정도의 우리의 건강에 좋은 물인지 네. 이런 것들 좀 살펴볼까 합니다. 근데 수돗물 얘기를 하면 결국은 또 배관 문제하고 연결이 되고 그렇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다음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